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서울 끝나고 첫날인데 많이 안 오셨네요. 자, 건축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축법 에서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이어서 이 37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절차부터 갑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 3시간 내내 다 해서 다 끝내겠습니다. 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건축에 관한 규제를 위해서 만든 법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우리 건축법 목차 간단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건축법 보시면 첫 번째 총칙이 나오죠. 총칙. 자, 두 번째 건축이 나온다 했습니다. 세 번째 보칙과 벌칙이 등장한다 합니다. 자, 총칙은 저번 주에 배웠지만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정의 중요한 사항이었죠. 저번 시험에 여기서 4개 나왔습니다. 용어 정의 보시면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면적과 청수 등에 관한 용어들 배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용되는 범위다 해가지고 적용되는 대상 물건, 또 대상 행위, 그 다음에 대상 지역적인 범위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험에 총칙에서 4개 나왔습니다. 총 7문제에서 저번 시험에 4개 나왔다 해서 저번 주에 봤습니다. 자, 오늘 건축합니다. 건축인데 건축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축 절차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건축 규제, 건축 제한이 등장을 합니다. 하고 여기서 보통은 여기서 보시면 각기 한 두 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보칙 벌칙에서는요. 벌칙에서는 보시면 각종 어떤 위헌회가 나오는데 시험에는 거의 등장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보칙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요 편이 하나 좀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개 또는 반 개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오늘 건축 절차 이게부터 해야 됩니다. 절차입니다. 오늘은요. 자, 건축 절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축 절차는요, 건축할 때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건축 설계 등을 해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착수할 것이고요. 해서 끝나면 검사 받습니다. 검사의 명칭이 뭐냐? 건축은 사용 승인, 준공 검사가 아니고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인 받아요. 그래서 승인서 발급받으면 다섯 번째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가 바로 이것이 건축 절차입니다. 절차. 해서 건축 지을 때는 건축주가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사용 승인 받아서 해당 건물 사용할 수가 있다가 건축 허용 절차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허가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당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자, 건축물의 건축 절차부터 나옵니다. 제 1관 보니까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보이죠?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3월달 관대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어떤 건축을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땅을 매입했는데 이 사람이 터무니없이 자기가 공장을 짓겠다는 목적에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 공장을 위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어디냐? 주거 지역에서 땅을 딱 매입했습니다. 그럼 공장 건축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혹시나 당신들이 건축하기 전에 건축이 가능할는지를 사전에 알아볼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요, 자, 본인이 건축할 것인데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원하는 건물을 그 장소에 지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알아볼 수가 있다. 사전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상황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가 한번 본인이 의도하는 건물을 그 규모로 그 장소에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을 해서 사전 결정 신청을 한번 받아볼 수 있다. 선택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잘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375페이지에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건물을 짓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이런 어떤 조항이 하나 있어요. 사전 결정 신청을 통해서 한번 사전에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통과를 하세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376페이지부터 갑니다. 건축허가 본론이 쫙 나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제2관.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사항이 쫙 나오고 요 한 3장, 4장에서 시험에 항상 1개, 2개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기서 한 3장, 4장에서 1개, 2개 꼭 나옵니다. 1개는 꼭 나오고 2개 이상 나옵니다. 2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이것은 통과입니다. 안 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조직 쭉 배웠습니다. 전국에서 국토교통 장관이 딱 나오죠. 다시 밑에 보시면 시, 도지사가 딱 나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시군, 구청이 나온다 했었죠.
여기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가 시도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밑에 시군구를 안 두니까 이쪽 일도 같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건축입니다. 건축사무는 제일 말단 행정청에서 건축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요, 건축물 지을 때는 말입니다. 건축물 지을 때 우리가 이 토지 개발 행위한다, 토지 개발한다 하고 그가 신청할 때는 도시회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신청합니다. 하지만요, 요 개발 중에서 건축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데 건축물 지을 때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한다. 건물 지을 때입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 보시면 건축할 때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령이 신청하죠. 이때는 서울특별시 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건축물 짓겠다 건축가 신청할 때는 제일 말단에 갑니다. 그래서 건축사무는 제일 밑에 있는 행정청 시군구청장입니다. 건축사무는 시군구청장한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원칙이죠. 자, 건축물 건축 등 하려는 자는요, 시군구청장한테 가받는다. 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무는 제일 밑에 있는 행정청 시군구청장이 허가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지을 때는 시군구청장, 서울시 우리 종로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그런데 밑에 오른편에 위에 보세요. 보시면요, 구청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또요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건물도 일부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원래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 이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바로 롯데월드가 포함됩니다. 아주 큰 건물, 아주 거대한 큰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구청장 무시하고 서울시한테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크다 하는 것이 오른편에 딱 나와 있습니다. 박스 첫 번째 보시면 청수가 21층 이상 되는 건물 첫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수는 묻지 않고 3만 평 이상, 즉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3만 평쯤 되는 이러한 규모 이상의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서울시장한테 허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잠실은 여기에 다 포함되니까 이 서울시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이 있는 그 송파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허가합니다. 자, 또 세 번째도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요, 연면적을 30% 이상 크게 정축을 했습니다. 정축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딱 보니까 21층 이상 또는요 10만 이상으로 변경이 딱 되어질 때, 이럴 때 정축 허가 신청, 이것도 보시면 서울시한테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자, 우리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20층짜리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 갑니까? 종로구청장한테 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건물을 10년 뒤에 20% 정축해서 정축합니다. 하니까 이것이 24층이 됩니다. 이때 요 정축여가 어디 갑니까? 구청장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어디입니까? 서울시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기존 건물을 30% 이상 정축했을 때 이렇게 받게 됩니다. 지금 20%였죠. 20%. 이때도 규모가 커진다. 규모가 24층이 됐다 할지라도 이때는요, 종로구한테 계속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0% 이상 정축했을 때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으로 변경될 때 한해서, 그럴 때 한해서 서울시한테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허가권자입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딱 보세요. 우리 경기도, 저기 양주시장, 경기도 가평군수입니다.는 항상 이들만이 허가합니다. 허가를 해요, 항상. 그래서요, 자, 경기도 양평군에서 또 저기 어딥니까? 양주시에서 100층짜리 건물 짓겠다 해도요, 항상 양주시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의 어떤 시와 군에서는 항상 모든 건물을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다 합니다. 다 해요, 항상요. 하지만요, 요들 지방 저기 양주시장 또 요 가평 군수가 허가하긴 하는데,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청 내부적으로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저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등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요, 모든 건물에 가 신청은요, 바로 시장한테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장이 허가하기 전에 경기도지사한테 살짝 가서 물어보고 와서 허가하는 대상 건물이 있다 갔다 나옵니다. 밑에 나와요. 박스가 또 보이죠? 크게 기억 니은자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가평군에서 양주시에서 첫 번째입니다.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내용과 똑같아요. 이런 식의 현상이 바뀌는 또 지어지는 건물을 지을 때 양주시장이 가평군수가 허가하긴 하는데 허가하기 전에 경기도한테 승인받고 와서 허가를 합니다. 어쨌든요, 지방에서 말입니다. 지방 도 단위에서 시와 군수가 항상 허가권자입니다. 하지만 이들 내부적으로 행정청 내부적으로 도한테 승인만 받아올 뿐입니다. 만약에요, 요 건축주가요 도지사한테 제가 승인 신청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도 단위에서는 항상 모든 건물은요 시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살짝 가서 물어보고 온다 이죠. 갔다 오면 더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 단위에서는 모든 건물이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항상요. 그렇지만 허가 전에 도한테 승인 받고 가는 건물이 있더라 해가지고 첫 번째 딱 나옵니다. 큰 건물 똑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 도지사가 어떠한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필요해서 보호구역 이렇게 지정 공고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경기도에서 지정 공고한 특별한 보호구역이 딱 보입니다. 뭐냐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기억. 자, 자연 환경을 좀 보호해보자. 또 수질 환경을 좀 보호해봅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딱 했습니다. 또는요, 자, 교육 환경을 보호해보자. 또는요, 주거 환경을 보호해보자. 그리고 도지사가 공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자, 이건요, 경기도에서 자연 환경 보호하자, 수질 환경 보호하자라고 보호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저 남환경 인근에. 저기 어딥니까? 저기 가평, 양평 쪽 인근에 강이 쫙 흘러가는데요. 이 양평 인근 지역에 경기도에서 여기는 수질 환경 보호구역이다 결정을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요, 양평 군수가 허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도지사가 자연 환경 보호, 수질 환경 보호라고 지정한 공고구역 안에서 여러분들 강변 옆에 멋진 곳에 공동주택 필러를 딱 지어놔요. 그러면요, 별장촌 분양 잘 됩니다. 분양 잘 돼요. 다음에 오피스텔 일반 업무시설 지어놔요. 이것도 분양 잘 됩니다. 또요, 강변 옆에 이왕 회를 먹어도 바다 보이는 곳에 강 보내서 먹죠. 잘 먹힙니다. 그죠? 시내에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바다 이번에 그 설 때 가니까 우리 딱 바다가 부산이죠. 가면 광안리 해운대 가서 회를 딱 시켜 먹습니다. 그럼 맛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딱 채우면요, 장사가 잘 됩니다. 한 잔 했어요. 이왕 차 몰고 가서 한잔 했죠. 그럼 바로 못 나와. 2차 가자. 어디입니까? 위락시설 먹고 놀자. 했습니다. 이제 더 못 나옵니다. 자야 됩니다. 숙박시설 같이 붙어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럼 가보시면요, 강변 옆에 해안가 옆에요, 건물이 쫙 있는데 보시면 1층에 음식점, 갈비점, 예? 제일 1층에 뭡니까? 룸살롱, 그 사이에 모텔, 이런 건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 한 건물 내에 1차, 2차, 3차 다 된다 이거죠. 예? 먹고 마시고 잔다 이거죠. 이런 것도 막 지어놔. 좀 크게요, 크게. 그래서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이런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수질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할 때는요, 그 양평군수가 지 않은 분이라고 만들 허가 못 내줘요. 이때는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와야 양평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도지사 측에서 지정 공고한 보호구역인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이건 고양시 일산시 때문에 탄생되어진 법조항입니다. 고양시. 자, 신도시 사업을 쫙 합니다. 쫙 해요. 그래서 막 아파트가 쫙 나옵니다. 단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동탄도 나오겠죠. 일산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단지 부장은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면서 호수도 가운데 멋지게 다 만들고 그죠? 했습니다. 자, 단지 부장은 몇십 동, 몇십 단지, 몇백 단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 제일 잘 분양되는 것이 멋진 공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 단지하고요, 또 상업지역, 상권이 있다. 상업지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들이 분양이 착착착 잘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죠? 신도시니까 요 상권 지역에 그 멋진 교육환경 특구, 멋진 학원과 같이 오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 단지입니다. 단지 분양은요, 만약에 1995년도에 했습니다. 했어요. 분양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가는 천천히 합니다. 상가는 한참 뒤에 1998년도 분양을 다 했습니다. 상가 분양했는데 상가 분양받으신 그 땅 주인들이 건물을 막 짓습니다. 상가를 막 지어놨을 때, 자, 월세가 제일 많이 높게 나오는 건물이 뭐겠습니까? 월세 많이 받는다. 모텔, 호텔, 룸 R이 세가 높습니다. 당연히 상가 주인들은요, 상업적이지만 당연히 연애, 룸, 또 뭡니까? 저 나이트 클럽, 또 모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니까 이쪽에 먼저 이용하거나 임대합니다. 임대.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딱 보면 입주가 만약에 2000년도 입주가 딱 되었습니다. 딱 되어서 입주해보니까 앞에 학원 있겠지 싶었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빨갛습니다. 에? 난리 났죠? 부평, 일산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대한 어떤 교육 환경이 필요한 그런 신도시가 딱 나올 때는요. 도지사가 아예 처음부터 요 일대는 전부 다 교육 환경 보호특구다 딱 정해놓고요. 모텔 또 룸살롱은 안 보이는 요 내부에만 딱 가능하게 해주고 인간에 전부 다 모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면 자 교육이나 주방경 보호를 위해서 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딱 탄생이 되겠다 예상이 딱 되어지면 도지사가 보호구역 딱 결정을 딱 해놓으면요. 해당 거기 고양시장이 마음대로 허가 못합니다. 못해요. 이용하기 허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나 주방경 보호가 필요할 때 위락과 숙박시설 마음대로 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해 놓으면 해당 이 고양시장이 허가를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러면 딱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장소를 활용을 합니다. 해서 밑에 오른편에 보시면 3번 딱 나왔습니다. 사전 승인 받고 나서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건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를 딱 해주세요. 저번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해서 이렇게 허가를 딱 받습니다. 허가 받아요. 자, 허가 효력 절차에서는 각종 인허가 의제 이건 통과하십시오. 각종 허가할 때 허가 건수가 그냥 건물 허가 쓰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종 어떤 기타 법령 사항을 다 심사를 일괄적으로 쫙 해줍니다. 해서 허가 딱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해서 통과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을 딱 가시면요. 자, 한 장 넘어가시고 오른편을 딱 가보세요. 이제 379페이지에 이제 오른편에 3번 필요 없고 4번을 딱 보세요. 관로 4번입니다. 공사의 착수와 허가의 취소 딱 되어 있죠. 요거 동그라미 딱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일단 허가권자 다 배웠으니까 지워갑니다. 지우겠습니다. 딱 지우고요. 건축의 허가 이것이 딱 나오면 항상 줄줄이 쫙 나와야 됩니다. 뭐냐 하면 금방 했듯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건축의 허가는 누가 하느냐? 허가권자가 금방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요. 건축의 허가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거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건축 허가의 특례가 딱 나온다랍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건축 허가의 거부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거부. 또요. 미음 딱 보시면 허가의 취소가 딱 나옵니다. 취소. 또 미음 비음 딱 보시면 허가의 제한. 딱 이어서 쫙 나와야 됩니다. 자, 건축 허가의 성격은 무엇이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앞장 넘어갈게요. 앞장. 한 장, 두 장을 넘어가 보세요. 375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법적인 성격. 요거 말고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니까. 자, 넘어가시니까 그것을 제가 다 빼놓고 안 써놨네요. 안 써놨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건축의 허가 이건 말입니다. 모든 땅 주인한테 금지라고 일반적인 금지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어떤 곳이든 건축은 일단 못한다. 다 묶고 나서 대신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고 허용되는 규모로서 요건을 갖추어오면 무조건 허가해준다. 난 바로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건축물 지을 때는 말입니다. 해당 그 장소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그 크기에 맞춰서 안전한 구조 설계해오면요. 허가 내어준다는 겁니다. 건축은요.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다. 재량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건축은요. 재량 거부 못합니다. 건축은 요건을 갖추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딱 갑니다. 379페이지를 딱 가보세요. 그래서 4번을 딱 보십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줍니다. 해줘요. 대신요. 허가해준 대신 반면 건축주는 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도 발생을 한다랍니다. 해서 보시면 오른편에 박스 보세요. 4번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원칙입니다. 1년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허가 받으면 1년 내에 공사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이 공장 근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장은 3년 좀 완화시켜줍니다. 3년. 그 다음에 농지 전형에서 농지 위에 짓는 공장은 2년 안에 착수해라. 이렇게 1, 2, 3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년입니다. 1년만 아시면 돼요. 공장일 때만 3년입니다. 자, 착수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1년 되어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축사무는 말입니다. 허가를 해줍니다. 해줘야 돼요. 해줬습니다.
그런데 착수를 1년 내에 못하죠. 그럼 취소를 하여야 한다. 1년 내에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하지 못하면 취소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지 할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은요, 허가 딱 내어주면 1년 내에 착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면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살짝 바꿔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도 의무사항입니다. 허가도 해주셨지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탁 넘어가세요.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381페이지에 가운데 또 3번, 괄호 3번을 딱 보세요. 허가의 거부가 딱 나옵니다. 거부를 보세요. 자, 그래서 착수를 할 것이고 또 요건을 갖춘 허가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런데 기속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있다랍니다. 어떠한 건물과 어떠한 위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만요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딱 건축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도시사가 정해준 보호구역이라 보호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주변에 혹시나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해당 지방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요거 두 개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 애들이 많이 출입한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모텔 지을 때와 룸살롱 지을 때는요 극히 그 있던 장소 인수하는 것 외에는요 신규로 이용한다 좀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 해당 구청에서 좀 많이 있다. 너무 많으니까 거부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위락과 숙박일 때 한해서는요 교육과 주거 환경 항상 교육 치고 다니면 위락 숙박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다랍니다. 그 대신 건축의 심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파트가 바로 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다. 기존 건물의 인수는 몰라도요 해당 건물의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제재가 나옵니다. 제재가 딱 나와요. 방제지구와 또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방제지구라든지 물이 넘친다, 해리 친다 해도 거기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지하청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도 막 비만 오면 물 넘치고요. 해일 파도 치면 해일 팍 넘쳐옵니다. 해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또 지하청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건축 가능한데 그 지하청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하청 등의 쓰임새가 뭐냐 이거죠. 보니까 뭐 창고도 아니고요. 보니까 거실 용도라든지 주거 용도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일 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가 있다가 딱 나와요. 여러분 아마 기억 안 나시죠? 큰 비가 와가지고요. 큰 비가 오면 한 번씩 사고 납니다. 주로 반지하, 지하에서 많이 죽어나요. 비록 경사시 산동네에 있어도요. 그 배수가 딱 막히면 물이 역류합니다. 그러면 그 반지하 분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서울 신림동, 또 저기 어딥니까 우면동에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또 저기 한 15년 전에요.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해일 한번 쳤습니다. 조금 높은 해일, 1.5m 높이 해일 딱 치니까 어시장인데요. 어시장 인근에 지하에 있던 분들 19명이 죽었습니다. 해일 한 방에. 그래서 그런 곳에 지하청을 설치할 수 있는데 쓰임새가 뭐냐? 거실 용도나 주거 용도일 때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 해당되어지면요, 해당 시군구청장이 재량 거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도 거부입니다. 그런 걸 딱 기억하시고요. 해서 거부가 나왔네요. 자, 다시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 밑에 보세요. 제한 또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거부 대상 건축물과 요 위치, 요것들 말고는요, 전부 다 허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것 말고는요, 요건을 갖추면 전부 다 허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요. 알겠습니까? 해당 그 용도 지역이 상업적이다, 등이다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전부 다 무조건 허가를 하게 되어져 있다. 거부를 못 합니다. 못해요. 알겠습니까? 요 방제지구, 자연재해, 또요, 위락 숙박물 시설, 요것 말고는요, 요건을 갖췄다.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제한 나오죠. 제한. 이제 제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또는요 특별시광역시장은요 거부 대상이 아니면 허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신 허가는 하긴 하되 잠시만 제
제한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도 가능하다가 딱 나옵니다. 제한. 이것은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하긴 하게 하되 잠시만 연기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 임시적으로 잠시만 연기시켜 놓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제나 자연재해, 위락숙박 말고는요 허가를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정청에서 다른 판단 때문에 잠시만 멈추게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임시제한. 요 기한 끝나면 또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제한 기한이 참 중요합니다. 한 장 뒤에 보세요. 한 장 뒤에 왼편에 보시면 제한기간 4번 딱 나와있죠.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입니까? 한 번 할 때 2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요, 한 차례에서 1년까지 또 연장해서 최고 3년까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누구냐? 앞으로 딱 넘어오세요. 딱 넘어오시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딱 보니까요,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 절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못하지만요, 허가권자들이 한 허가를 잠시만 미루게 할 수는 있다가 딱 나옵니다. 해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허가상에 대해서 잠시만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끝나면 허가를 하게 해야 됩니다. 또요, 특별시, 서울시, 인천광역시, 또 경기도지사 측에서 말입니다. 그들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잠시만 못하게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에 대해서, 또요, 특광시는요, 그들 밑에 있는 시군구에 대해서 잠시만 멈추게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 사유가 무엇이냐 보면요,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뭐냐, 다른 주무부 장관, 다른 부수의 장관들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로 멈추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다른 부수의 장관의 요청입니다. 다른 부수의 장관들은요, 시도한테는 요청 안 합니다. 자기들 같은 위치에 있는 장관끼리 요청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요 다른 부수의 장관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잠시만 좋다, 멈추게 할 수 있다. 그죠? 이게입니다. 보시면요. 자, 보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군사실이 막 있습니다.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데요. 이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옆에 거대한 빌딩이 차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대실 다 관망이 쫙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군부대에 보호막을 설치하든지 또 이전할 때까지 잠시만 요거 착공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의 장관의 요청했을 때 그 사이 타당하면 잠시만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밑에입니다. 보세요. 특광도지사입니다. 이들은요,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필요할 때 멈추게 할 수 있다. 계획 나오면요, 시도가 시군구한테, 또요, 장관들의 요청 딱 나오면 국토장관이 모든 허가상에 대해서 이렇게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신요. 자, 이어서 봅니다. 그 특광도지사의 제한상 보시면 두 번째 줄 딱 보시면 제안을 했을 때는요, 이유 불문, 그 사실을 적시입니다. 적시 국토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딱 나왔죠. 적시란 말은요, 이유 불문입니다. 바로 해라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나 적시란 표현하고요, 지체 없이라는 표현 딱 나옵니다. 지체 없이라는 이 표현은요,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시는 이유 불문 적시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으면 지체할 수 있어요. 적시라는 것은 이유 있든 말든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시 보고합니다. 해서 국토장관이 판단해서 당신들 제안 좀 과도하다 싶으면 해제를 명령도 할 수가 있다 딱 나오죠. 실제로 보시면 도지사하고요, 해당 밑에 있는 군수하고 당이 틀려. 당이 틀리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안을 많이 합니다. 이유 불문 보고하라 그죠. 그래서 자기들 도지사가 지역 계획인데 이 구에서 하겠다, 시장이 하겠다 했는데 막 그 당이 틀려. 서울시장과 어떤 구청이 틀려. 그러면 이렇게 태클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국장의 심사를 위해서 적시 보고해라. 그러면 해제를 명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시험에 참 잘 나온 상입니다. 제안은요, 별표 3개 해주세요. 거부 취소 제한. 여기 거부 취소 제한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특히 거부 이거하고요, 제한 시험에 항상 나오고, 특히 제한은 시험에 무진장 잘 나옵니다. 우리가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 건축 허가의 제한, 이 두 개는요,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제한 꼭 봐주세요. 저번 시험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 취소 제한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특례가 딱 특례.
특례가 나와요. 특례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고 지금 머리 아프시죠? 특례가 또 중요합니다. 특례 보겠습니다. 이제 다 지울게요. 자, 특례는 뭐냐? 허가 안 받아도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없이도 공사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허가 안 받아도 공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해서 보시면 380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큰 박스하고 오른쪽에 제일 위에 갈로 2번입니다. 갈로 2번. 먼저 간단한 거 봅니다. 오른쪽에 보면 갈로 2번을 보세요. 공용 건축물 특례가 딱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공용입니다. 공용 건축물 특례가 딱 나옵니다. 공용. 제가 저 용도지구 설명할 때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공용이지 공공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이란 말하고 공공이란 말하고 공공용하고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아니다 했습니다. 공용은 뭐냐? 행정청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공공용은요 시민들이 필요하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공용입니다. 공용. 행정청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어떠한 건물을 건축할 때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혹시나 토지주택공사 SH공사가 행정청입니까? 아닙니다. 공공기관이지 행정청이 아니에요. 이쪽은 전부 다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만 그럽니다. 공무원들만. 여러분들 토지공사가 뭐한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중공무원,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이 있는 집단, 국가나 행정청, 지방자치, 서울시와 국가, 있죠? 거기만 이게 포함됩니다. 국지, 서울시와 또요 중앙정부청사, 각종 부서들, 요들이 건축할 때입니다. 국방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방공사들 아닙니다. 어떤 각종 어떤 도시공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로지 행정청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행정청에는 뭐 허가 신고 안 합니다. 안 해요. 뭐냐? 협의입니다. 협의. 행정청과는요.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어지면 공사사업에 착수를 한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행정청은 사용승인, 검사도 안 받습니다. 쓴다. 이렇게 통보만 하면 통보하고 바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행정청 간의 문제입니다. 행정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은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건물 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입니다. 공사공단 아닙니다. 행정청 간에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끝나면 통보하고 건물 이용할 수가 있다. 협의해서 착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오른쪽에 공용건물 특례에서 사전협의 딱 나와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을 건축 등 할 때에는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 통보 보시면 협의한 건물은 사용 승인 규정 적용 안 한다. 검사 안 받는다. 이겁니다. 행정청과는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이제 통보하고 쓴다. 이겁니다. 협의하면 참 좋은데 실제는 협의 안 합니다. 어디 국방부에서 건물 지을 때 협의합니까? 안 하고 무시하고 막 건물 짓죠. 많이 합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무시를 참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국방부가 서울시장 눈치 보겠습니까? 잘 안 봅니다. 군대 시설 안에서 건물 딱 지을 때 말도 안 하고 건물 막 짓죠. 근데 원래는 다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례가 참 중요합니다. 왼편 큰 박스 보입니다. 큰 박스.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는 박스입니다. 건축 신고입니다. 자, 허가 대신 신고입니다. 건축 신고서만 내면 바로 공사부터 할 수가 있는 건물이 있다. 신고 대상 건물, 규모 작은 건물들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만 딱 내고 공사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외우시는데 이건 저번 주에 나갔던 그 프린트물에 간단하게 암기사항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갔습니다. 이 박스를 치면 참 잘 나와요. 저번 주에 배웠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저번 주에 배웠던 겁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억났습니까? 용도 변경, 올라가면 허가, 그래서 빠지면 신고. 그 참 잘 나오거든요. 9개입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기 9개죠. 요것도 9개입니다. 9개, 규모 작은 건물들. 그래서 요 책들을 보시면 어렵습니다. 보시면 깝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써볼게요. 바, 연, 이, 관, 대, 표는 공, 없습니다. 바연이 관, 대표는 공 없습니다.
자, 자산, 전문령, 교근주기 9개. 요것도 바이오니, 관대표, 공업수 9개입니다. 9개. 여기에 딱 걸리면 신고서만 내면 바로 바로 공사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해서 완성되어지면 사용승인, 검사는 신청해서 검사는 받게 되겠습니다. 해서 건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면 신고서만 딱 내고요. 착수할 수 있고 그 대신 끝나면 사용승인은 받게 돼 있다. 이 경우도 신고서 내면 1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 착수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허가에도 1년, 신고서 1년입니다. 오른편에 딱 보시면 제일 위에 3번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1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효력 상실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해도 1년, 오른편 제일 위에 신고해도 1년, 같이 1년 딱 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상 건물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니, 관대표, 공업수. 이걸 몇 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 시설군의 용도 변경하고 이거하고 시험에 거의 2개 다 나오든지 한 개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꼭 나오는 상입니다. 근데 양이 좀 많죠. 그래서 많아도 10월까지 천천히 보시면 다 외워집니다. 자, 봅니다. 당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정도 이하의 신축 말고요. 건물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축 빼놓고요. 정축과 개축과 재축하는 건물의 사이즈가 85 이하입니다. 그러면요. 전부 다 신고서만 내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30평 채 안 됩니다. 요 정도의 건축 딱 되어 있어요. 이건요, 신축하든, 정축하든, 개축하든, 재축하든, 이전하든, 그것이 그 대신에서 30평 채 안 된다. 다 신고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본 작은 건물입니다. 그럼 높이입니다. 높이가 3m까지 올라간다, 정축한다 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여기에 딱 걸리면 다 신고하면 딱 됩니다. 바이오리 바닥 85 이내 정개 대축, 연면적 100 이내 건축, 높이 3m의 어떤 정축 됩니다. 근데 시골 농촌은 좀 더 많이 줍니다. 해서 관농자 나옵니다.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 농촌은요, 좀 규모 크게, 좀 더 커도요, 신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예외상의 3개 나오는데 그건 다 빼고요. 일단 다 빼고요. 시골 농촌에서는 좀 크게,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되지 아니하면서 또 동시에 3층이 되지 아니한 건물은 신축하든 정축하든 전부 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 관농자, 도시지역 말고 시골 농촌, 관리, 농림, 자연 내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안 되면서 3층 아닌 2층까지인 건물은요, 신축할 때에도 요 규모까지는 신고하면 된다. 더블, 한 배 정도 크기를 시골 농촌 정도 허용해 줍니다. 더블 나왔습니다. 이쪽은 100인데, 이쪽은 200 아닙니까? 200. 그런데 특징이 미만이지 이하가 아닙니다. 미만 200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배웠던 각종 어떤 대수선, 각종 어떤 건물 대수선하는데, 대수선하는 건물의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의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선을 딱 합니다. 할 때는 대수선 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대수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0분 딱 칠 때 핸드폰으로서 그 검색을 딱 해보세요. 검색하는데 뭐냐? 표준 설계도서라고 검색을 딱 해보시면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18평짜리, 24평짜리, 32평짜리, 제일 큰 게 44평짜리가 쫙 나옵니다. 나와서 이런 집을 짓든지, 또요, 이런 집을 짓든지, 이런 설계도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요거 나 설계 다루가 이쁘게 했으니까 요거 첨부하세요. 그러면 신고하면 됩니다. 표준 설계도서 가지고 짓는 건물들 그거 첨부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규모가 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해준 예쁜 표준 설계도서대로 짓는 건물은요, 안전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0분 딱 쉴 때요, 핸드폰으로 다 보십시오. 표준 설계도서 쳐보시면 쫙 나옵니다. 이것들 처음 출력해서 첨부하면요, 그냥 신고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공장이 나네. 공장을 짓는데 공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업지역 등에 공장이 많은 곳입니다. 공단 등에. 이 공단이나 공업지역 등에 공장이 많은 곳에 공장을 짓는데 좀 작다. 공장 건물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짜리의 공장입니다. 자, 공장 건물이 2층이면서 180평이 안 됩니다. 그럼요, 공단에서는요, 공장 축에도 안 낍니다. 작은 공장. 공단에서 공장이 나오는데 2층까지이면서 180평이라. 그러면 작습니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골 농촌, 면입니다. 저 시골 깡촌, 농촌입니다. 도시 말고 읍면에서 농업용 창고지요. 농업용 창고인데 창고가 2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또는요,
가축을 키운다. 축사나 작물 재배사가 딱 나오네요. 이것이 400제곱미터까지 이하는 요 신고하면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수선 나오네요. 수선. 저번 주에 대수선 할 때 보시면 무슨 미간지구 또요 무슨 다시대 등이 나오고 또 정설개체 정설개체인데 이것이 정축이 안 되고 뭡니까 개축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수선명이 나왔다. 수선명이 해가지고 내력벽 30제곱미터 기둥 3개 보 3개 등이 쭉 나갔었죠. 그래서 변경 말고 수선하여서 대수선되는 상은요 건물 사이즈 묻지 않고 전부 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설 해체 말고 변경 말고요 수선하여서 내력벽 30제곱미터 기둥 3개 보 3개 지붕털 3개 하는 거 수선하는 대수선 전부 다 신고사항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해서 요 규모이면 신고서만 내면 바로 착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수다.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수다. 저번주에 프린트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틀자고 하시면 무조건 맞춥니다. 무조건.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수다 해서 다음 중에서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자산 전문용 교근주기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수다. 요 두 개 두 번째는요 비록 양이 많지만 한 개 두 개씩 반드시 나오는 중요한 건축부의 중요한 테마 파트입니다. 일반 시민들 여기에 딱 걸려서요 그냥 신고서 내고 공사하는 경우 참 많기 때문에 잘 나온다 이거죠. 건축 신고서만 내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요 한 달쯤 뒤에 공무원이 딱 옵니다. 누구냐? 건축지도인이 딱 나와요. 와가지고 잘 됩니까? 하고 옵니다. 감리하러 옵니다. 사후에 옵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 건물은요 공무원에서 감리하거든요. 오면 하얀 봉투 30만 원 딱 찔러주면 그냥 갑니다. 아시죠? 예, 항상 봉투입니다. 건축은 항상 봉투가 나온다면 봉투를 준비해라. 합니다. 요즘은 잘 안 받지만 과거에는요 건축지도도 한번 뜨면요 사이카 타면 1년에 집 한 채. 근데 건축가 지도인데 떴다. 1년에 집 10채. 못 벌면 바보라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촌지받는다. 교원들 말고도요 촌지받는다. 공무원 촌지받을 때 주로 이게서 촌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수다. 딱 적어 놓으시고요. 한 10분만 딱 보시면 외워집니다. 저도 자산 전문용 교근주기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산 전문용 교근주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건 바뀌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외우십시오.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수다. 딱 외우시고 바닥 85 이내 정계 재축 연 100 이하의 모든 건축 자 높이 3m까지의 정축 시골 농촌에서의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건축 대수선하는 건물도 그렇다. 다음에 표준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건물들 공장지대에서 공장이 작다 500 이하 2층 이하 다음에 읍면에서 축사 400 창고 200 수선하는 대수선 이렇게 해서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소다 해서 반드시 외워두세요. 시험에 참 잘 트는 사항입니다. 해서 금방 보신 요 허가권자 특례에서 신고대상 또 공용건물 허가의 거부 취소한 여기에서 2개 나온다 보면 됩니다. 참 잘 뜨는 사항이고 옆에 나오지 틀리시면 안 되는 편 되겠습니다. 몇 분만 딱 보시고 문제만 몇 개 풀어보시면 금방 답이 탁 튀어나옵니다. 이거 풀 때 2개 나오는데요. 딱 푸는데 딱 1분에 답이 딱 풀린다 보면 됩니다. 이걸 외우시면 안 외우시면요 멍하게 있습니다. 이런 파트가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한 장 금방 지원했죠. 허가권자에서 이제 어제상은 필요 없고요. 빼고 나서 특례 그 다음에 거부 취소한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382페이지에 기타 지하 여도 쭉 나오네. 이건 필요 없습니다. 건축 복합면은 일괄 협의회 한 것인데 이건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한 장을 딱 넘어가니까 이제 385페이지에 가설 건축물 보이죠? 참 여러분들 저번 주에 말입니다. 했던 상황 중에서 이번 2월 3일날 시행상이 하나 바뀐 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공작물 축조할 때 미리 사전에 신고하는 대상 공작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m를 넘는 옹벽과 담장 4m 넘는 광고탑판, 6m 넘는 당직탑, 기념탑, 철탑 굴뚝들, 그다음에 8m 넘는 국가수조 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되었어요. 2468인데 24568, 5m 넘는 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468에서 넘는에서 5m 넘는이 추가가 되었다. 이 상이 어떠냐면요. 기본서를 보시면 이것만 보고 10분 쉴게요. 기본서를 딱 보시면 359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359페이지에 공작물 사전 신고 대상이 쭉 나오죠. 2468에서 옹당광, 장기, 철두, 고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되었습니다. 2468 사이에 24568,
5m 넘는 추가되었어요. 5m 넘는 뭐냐? 태양열이나 태양 에너지 설비입니다. 그냥 태양열 할게요. 태양열 발전 설비입니다. 발전 설비입니다. 태양열 발전 설비. 저게 많이 보이십니다. 태양열 발전 설비입니다. 정식 명칭은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입니다.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열 설비입니다. 이것이 5m 넘어갈 때 신고해라 해서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신설되었어요.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열 설비가 높이가 5m 넘어가면 신고하고 5m까지는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보면 됩니다. 5m 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차고 요즘 보니까 차고 뭡니까? 거기 보니까 쫙쫙 설치 많이 돼요. 높이가 얼마 안 없습니다. 5m 넘어갈 때부터 신고한다. 태양열 발전 설비 5m 넘어갈 때 신고한다. 신설되었습니다. 해서 2468에서 24568 5m가 신설되었습니다. 5m 넘는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설되었다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해서 10분 쉬고 이제 가설 건축물 385페이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